자, 오늘은 뿔의 부피와 건널비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기둥의 부피와 건널비에 대해서 학습한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했었지? 기둥의 부피?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에다가 포스트잇 우리 쌓은 거 생각하면 된다고 했잖아. 밑넓이에다가 높이만 곱해주면 됐었죠. 그죠? 자, 그리고 기둥의 건널비는 밑넓이가 위아래로 밑면이 두 개 있으니까 밑넓이 곱하기 2에다가 옆면 넓이, 옆 넓이 더해줬어요. 이때 중요한 거는 기둥에서는 옆면의 모양이 전개도를 구했을 때, 전개도 그렸을 때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 구하면 되는데 이 세로 길이는 기둥의 높이였고 가로 길이가 문제였죠. 자, 가로 길이가 누구랑 똑같았다고 했냐면 이 옆면의 가로 길이가 누구랑 똑같았지 얘들아? 전개도를 다시 접으면 우리는 밑면의 둘레랑 똑같았었지. 그죠?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 이 가로 길이 구할 때 밑면 둘레를 이용해서 구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뿔은 밑면이 하나 있고 그리고 꽃갈콘 생각하면 되겠죠. 밑면이 하나 있고 옆면이 삼각형인 도형인데 입체도형인데 원뿔은 밑면이 원이고 옆면을 펼쳤을 때 부채꼴 나오고 자 뿔의 부피부터 한번 이용해서 알아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 화면이 아마 여러분 눈에 그 음성이 들리진 않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각기둥 모양의 그릇을 모래로 가득 채우는 건데 그 모래를 삼각뿔 모양의 그릇에다가 모래를 채워서 사각기둥 모양의 그릇에다 부은 거예요. 이렇게. 부으면 지금 그림 1번 보면 빨간색, 2번은 노란색, 여기 세 번째 그림 3번은 보라색으로 다 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각뿔 모양의 그릇을 가득 채워서 3번 모래를 부어야 사각기둥 모양의 그릇이 가득 찬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사각뿔 모양의 그릇으로 모래를 몇 번 부으면 사각기둥 모양의 그릇이 가득 차는지 말해보자 그랬는데 이건 몇 번 부으면 된다? 3번 부으면 된다. 3번. 영상은 우리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기둥에 지금 이거는 가득 모래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안에 내부를 채우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건널비가 아니라 기둥의 부피는 이 사각뿔 뿔 부피의 몇 배다? 3배다, 3배. 뿔 모양의 그릇으로 3번 부어야 사각기둥이 가득 차니까. 자,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이 뿔이잖아, 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뿔의 부피는 반대로 말하면 기둥 부피의 몇 배라고 할 수 있냐면 3분의 1배지. 그치? 기둥의 3분의 1배만큼의 부피가 뿔의 부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둥 부피를 우리 지난 시간 학습에서 잘한 친구라면 오늘 뿔 부피 구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뿔 부피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만큼만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3분의 1만큼만 차지합니다. 아까 모래그릇 부은 거 따라서 3분의 1에다가 우리 기둥 부피는 지난 시간 배웠지. 기둥의 부피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으니까 기둥 부피가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으니까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 구한 것의 3분의 1 따라서 뿔의 부피는 3분의 1 자 밑넓이 SH로 구해주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둥으로 우리가 학습을 했기 때문에 2시간에 나눠서 학습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리를 해보면 밑넓이가 대문자에 쓰이고 높이가 소문자 H인 뿔의 부피는 자, 기둥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어. S 곱하기 H. 거기에 뿔의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 기둥 부피의 3분의 1.
그래서 뿔의 부피는 3분의 1 SH. 자, 근데 SH로 배우면 안 된다고 그랬지, 얘들아? S가 뭔지, H가 뭔지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입체도형의 높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원뿔은 마찬가지겠지?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인데, 자, 여기 밑면이 원이기 때문에 원넓이로 구해주면 되지. 자, 원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h로 구해주면 돼요. 따라서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파이 r 제곱 h가 됩니다. 따로 외울 필요 없이 우리는 그냥 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생각하면 간편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3번에 보면 뿔의 부피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3번 보면 자, 얘는 삼각뿔이야, 삼각뿔. 삼각뿔이더라도 우리 똑같지.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만 쓸게요. 곱하기 높이인데 높이는 이미 여기 4cm라고 나와 있고 그치 밑넓이가 문제인데 밑넓이는 우리 이 삼각뿔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으로 밑넓이 구해주면 되지. 그치? 자,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가 3, 2, 6 그치? 6 나누기 2만 하면 되니까 얼마 나와? 밑넓이 3 나오지. 3 곱하기 자 높이가 얼마였냐면 4cm 4. 자,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부피 4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2번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 원뿔이지만 뿔은 부피가 기둥의 3분의 1. 따라서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인데 우리 여기 밑면 넓이가 원이야, 원. 원이기 때문에 원넓이 구해주면 돼요. 반지름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여기 3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원넓이는 파이 곱하기 r의 제곱, 3의 제곱. 3, 3은 몇 파이가 된다? 9파이가 된다. 그래서 밑넓이는 9파이 곱하기 높이죠. 높이 h가 지금 얼마냐면 5예요, 5. 그래서 5 해주면 부피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분하면 3, 5, 15 파이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원뿔의 부피 되겠습니다. 자, 문제가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나눠준 학습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영상을 잠깐 멈추고 학습지 한번 먼저 풀어보고 나서 그리고 선생님하고 답을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자, 뿔의 부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방금 뭐라고 했냐면 밑넓이가 S이고 높이가 H인 뿔의 부피는 방금 배웠지. 뿔은 누구의 3분의 1이다?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다. 그치? 자, 기둥의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높이였으니까 뿔의 부피는 3분의 1 SH입니다. 자, 16번. 다음 뿔을 보고 빈칸을 채워라 했어요. 자, 일단 밑넓이 먼저. 밑넓이는, 자, 얘 밑넓이가 정사각형이네. 정사각형이니까 4, 4, 16. 자, 높이는 여기 나와 있죠. 높이는 5. 자, 따라서 부피는 우리 구하는 공식이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16 곱하기 높이 5. 계산하면 3분의 16 곱하기 5 하면 얼마 나와? 8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17번도 한번 볼게요. 17번 밑넓이 삼각형이지. 삼각형이니까 밑변 3 곱하기 높이 5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2분의 3, 5, 15. 자, 높이는 나와 있지, 여기요. 입체도형. 뿔의 높이는 4. 따라서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2분의 15 곱하기 높이 4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약분하면 3, 1은 3, 3, 5, 15, 2, 1은 2, 2는 4. 5, 2 얼마? 10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피는 10 세제곱 센티미터.
자, 18번. 자, 밑넓이 원이죠, 원. 원 넓이 구하는 공식은 파이 r 제곱. 근데 r이 반지름이 5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5의 제곱 5, 25파이. 밑넓이는 25파이. 파이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높이는 뿔의 높이 지금 8cm. 따라서 부피는 외워야 됩니다. 공식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25파이 곱하기 높이 8 해주면 돼요. 하면 25 곱하기 8 하면 200 나오고 따라서 3분의 몇 파이? 200파이 되겠습니다. 3분의 20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자, 19번. 자, 19번. 밑넓이. 마찬가지지, 얘들아. 원이지. 원넓이기 때문에 R이 지금 반지름이 4, 16파이. 자, 높이는 뿔의 높이 지금 5cm. 따라서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16파이 곱하기 높이 5 해주면 3분의 16 곱하기 5 하면 80파이. 빼먹으면 안 되겠지, 파이. 그래서 3분의 80파이입니다. 자, 우리 뒷장으로 넘어가면 두 문제가 있는데 얘는 각뿔대랑 원뿔대지. 20번은 각뿔대고 원뿔대야. 얘의 부피를 구하면 되는 건데 자, 생각해보면 어떻게 구하면 돼요? 큰 각뿔대에서 저 위에 점선으로 된 작은 각뿔의 부피를 빼주면 돼요. 큰 각뿔, 원래 이 사각뿔, 큰 사각뿔의 부피에서 작은 사각뿔의 부피를 빼주면 우리 구하려고 하는 각뿔대의 부피가 나오겠지. 그래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자, 우선 큰 각뿔의 부피 한번 구해볼게요. 큰 각뿔의 부피는 자, 각뿔 부피 위에다가 3분의 1 곱하기 자, 밑넓이 바로 구할게요. 큰 각뿔의 밑넓이는 정사각형이야. 한 변이 6인. 그래서 66에 36 곱하기 높이가 얼마냐면 큰 각뿔의 높이는 10cm예요. 10cm. 그래서 구해주면 얼마 나오냐? 약분하면 12. 12에 10 곱하니까 얼마? 120 나옵니다. 그래서 큰 각뿔의 부피는 120 세제곱센티미터. 그리고 작은 각뿔의 부피는 자, 작은 뿔이니까 무조건 앞에 3분의 1 곱하기 자, 작은 각뿔의 밑면은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사각형이니까 3, 3은 9 밑넓이 곱하기 높이 얼마예요? 5cm죠. 5. 계산하면 3, 5, 15 되겠습니다. 따라서 각뿔대의 부피는 큰 각뿔의 부피에서 자, 여기 위에 점선으로 된 작은 각뿔의 부피만 빼면 남은 각뿔대의 부피가 나오니까 120에서 15를 빼주면 되겠죠. 120에서 15 빼면 각뿔대의 부피는 105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21번도 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겠죠. 지금 이 원뿔대의 부피는 큰 원뿔의 부피에서 작은 원뿔 위에 있는 요 점선 부분으로 된 작은 원뿔의 부피를 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큰 원뿔의 부피 한번 구해볼게요. 자, 원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항상 기둥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원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자, 밑넓이 얘 원이지 원. 원넓이 구하면 되니까 반지름이 8인 원 88에 몇 파이? 64파이 곱하기 자 높이 큰 원뿔은 6 더하면 되니까 전체 큰 원뿔의 높이는 12cm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3, 4, 10이 되고 64에다가 4를 곱하면 4, 4, 16, 6, 4, 24 해서 얼마? 256파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은 원뿔의 부피를 한번 구해볼게요. 작은 원뿔의 부피는 뿔이니까 무조건 앞에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작은 원뿔도 마찬가지로 밑면이 원이에요. 반지름이 얼마? 4인 원이에요. 4, 4, 16파이. 반지름 파이 r 제곱이니까 곱하기, 자, 높이가 얼마냐면 6이네. 6. 작은 원뿔의 높이는 6 계산해주면 3, 2, 6, 16 곱하기 2 하면 32파이입니다. 따라서 원뿔 때는 큰 원뿔의 부피에서 작은 원뿔의 부피만 빼주면 되니까 256파이에서 32파이를 빼주면 얼마 나오지? 224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뿔 때의 부피는 224파이 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고 우리가 기둥을 1시간, 부피 1시간, 건널비 1시간 해서 되게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원뿔의 부피, 각뿔의 부피, 건널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건널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뿔의 건널비도 우리 마찬가지겠지. 뿔의 건널비는, 자, 지금 여기 왼쪽에는 사각뿔, 오른쪽에는 원뿔이 있는데 전개도를 펼쳐. 똑같이 전개도를 펼치면 우리 기둥 같은 경우에는 밑면 2개, 옆면이 하나였는데 뿔은 밑면이 있고 그리고 옆면이 옆에 삼각형으로 붙어 있겠지. 그치? 따라서 각뿔의 전개도는 다각형인 밑면 1개랑 여러 개의 삼각형인 옆면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따라서 이 밑넓이에다가 옆넓이 삼각형 구한 다음에 똑같이 더해주면 될 거예요. 그치? 자, 원뿔도 마찬가지겠죠? 원뿔 전개도 하면 원인 밑면과 또, 자, 지금 얘 전개도 옆면 펼치면 원뿔 같은 경우에는 누구 모양이 나오지? 그렇지, 우리 배웠지. 부채꼴인 옆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따라서 건널비는 밑면 원의 넓이에다가 옆면인 부채꼴 넓이만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원, 부채꼴 넓이 배웠던 게 굉장히 선생님 오랜 시간 배웠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모르면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건널비는 밑넓이에다가 옆넓이 더해서 계산하면 되니까 우리가 밑넓이나 옆넓이, 부채꼴, 원, 넓이에 맞춰서 계산해주면 될 거예요. 자, 요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다음과 같이 주어진 사각뿔과 원뿔의 전개도에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고 넓이를 한번 구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사각뿔 전개도 펼치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 요 길이, 밑면 한 변 길이는 2cm 될 거고, 자, 지금 요 길이 몇 cm 될 거야, 얘들아? 3cm 되겠지. 자, 원뿔도 마찬가지로 전개도 하면 밑면 원의 반지름 2cm 될 테고, 그리고 옆면 부채꼴 전개도 그렸을 때 부채꼴의 반지름이 5인데 이거 잘못되어 있네요. 오타네요, 여기. 5고, 그리고 자,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가 중요해요. 자, 여기 호의 길이 있잖아요. 여기 부채꼴 옆면의 이 호의 길이는 우리 기둥할 때랑 똑같아요. 기둥할 때랑 똑같이 접었을 때 이 밑면의 둘레랑 지금 쌤 색칠한 부분 밑면 둘레랑 자, 이 부채꼴 호의 길이랑 어떨까? 길이가 같아요. 따라서 지금 이 길이는 밑면의 둘레로 구하면 돼요. 이 길이가 누구랑 똑같냐면 원 둘레와 길이가 같습니다. 따라서 원둘레 구하는 공식은 2파이 r이잖아요. 2파이에다 반지름만 곱하면 되니까 2파이에다가 반지름 얼마 곱하면 돼요? 2 곱하면 돼요. 그래서 2는 몇 파이가 되느냐? 여기 지금 4파이가 됩니다. 4파이. 그래서 우리가 한번 넓이를 밑에 채워보고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 사각뿔 볼게요. 사각뿔 여기 그림 잘 보이게. 자, 밑넓이 어떻게 될까? 밑넓이. 지금 요 부분인데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한 변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니까
2 가로 곱하기 세로 2는 얼마? 4가 되겠지. 2는 4. 그래서 밑넓이 4. 자, 옆넓이는 지금 요 삼각형이잖아. 삼각형. 삼각형인데 삼각형 넓이를 구하면 되겠지. 자, 삼각형 넓이로 구해보면 밑변이 곱하기 높이 3 곱하기 2분의 1 하면 삼각형 하나 넓이가 나오는데 그게 얼마냐면 3이야. 자, 이 삼각형 넓이 하나가 3인데 그 3이 이런 삼각형이 몇 개 있냐면 4개 있어요. 4개. 그죠? 그래서 옆넓이는 3이 4개, 4, 3, 10이 될 거예요. 12. 따라서 겉넓이는 밑넓이와 옆넓이를 더하면 되니까 밑넓이 4와 옆넓이 12제곱센티미터를 더해서 16제곱센티미터가 나오고 자, 이 원뿔 같은 경우에는 밑넓이가 원이 반지름이 2잖아. 그래서 2는 4파이 될 테고 우리 옆넓이는 부채꼴 넓이로 구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부채꼴 넓이 중에 구할 때 생각나는 게 공식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중심각 이용하지 않는 거 있었어. 뭐 있었냐면 2분의 1 RL이 있었어요. 자, 2분의 1 R은 반지름, L이 뭐였냐면 호의 길이였어. 호의 길이. 따라서 얘는 2분의 1 R 반지름 여기 2가 아니라 얼마냐면 5였지 아까. 5 곱하기 호의 길이 지금 요 호의 길이 4파이로 구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약분하면 2요 몇 파이가 된다? 10파이가 된다. 자, 겉넓이는 그래서 밑넓이랑 옆넓이 더하면 되니까 몇 파이가 나오면 됩니까? 14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나오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이 부채꼴 원뿔의 전개도인 부채꼴의 넓이 구할 때는 2분의 1 RL 공식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어디라고 그랬지 방금 선생님이 다 다른 건 길이를 아는데 요 호의 길이가 문제라고 했어. 자, 기둥 옆면의 가로 길이 구할 때처럼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밑면인 원의 둘레랑 길이가 어떻다? 같다. 그래서 얘는 밑면 둘레 즉 누구랑 똑같다? 원둘레 구하는 것과 길이가 같다. 요 길이는. 그런 다음에 부채꼴 넓이 구하는 공식 2분의 1 곱하기 RL로 구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반지름 R, 여기가 호의 길이 L. 부채꼴 넓이 기억 안 나는 사람은 다시 한번 공부하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교과서 문제는 각자 풀어보도록 하고 학습지 문제로 바로 넘어가서 교과서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2번부터 한번 보면 22번. 자, 뿔의 겉넓이는 아까 얘기했듯이 밑넓이에다가 누구 넓이만 더하면 된다? 옆넓이만 더하면 된다. 기둥은 밑넓이가 2개여서 여기다 곱하기 2 했지만 뿔은 밑넓이가 하나잖아. 밑면이 하나. 그래서 밑넓이에다가 옆넓이만 더해주면 됩니다. 자, 23번과 24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은 A, B, C, D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 23번은. 자, 이 사각뿔의 전개도야. 자, A 길이는 요 길이겠죠. A는 13. 자, B 길이는 밑면의 한 변이기 때문에 한 길이기 때문에 B는 10. 자, C도 마찬가지지. 밑면에서 한 변 길이기 때문에 10. 밑면이 한 변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니까. 그래서 B도 10, C도 10. 자, D의 길이에요. D의 길이는 옆면 삼각형의 높이잖아요. 그게 우리 얼마라고 나왔냐면 여기 보면 12cm라고 나왔기 때문에 D는 12cm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 사각뿔의 겉넓이를 구할 때 자, 사각뿔의 전개도에서 일단 밑넓이와 옆넓이를 구하면 되니까 밑넓이도 또 구해볼게 편한 거. 밑넓이는 지금 한 변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이니까 10 곱하기 10 해서 100.
자, 옆면은 삼각형이 4개가 있잖아. 똑같은 합동의 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일단 한 개의 넓이부터 구하면 되는데 우리가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에 따라 자, 요 C 길이가 아까 얼마였냐면은 10 곱하기 높이 D 길이가 얼마였냐면 12였어요. 거기에다가 나누기 2 해주면 되겠지. 따라서 얼마? 10 곱하기 6 하니까 60제곱센티미터가 되고 자, 옆 넓이는 그런 60이 몇 개 있지, 얘들아?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4개. 따라서 옆 넓이는 60 곱하기 4 하면 얼마? 240이 됩니다. 자, 사각뿔의 겉넓이는 밑넓이에다가 옆넓이 삼각형 4개 다 더해주면 되니까 밑넓이 100 플러스 옆넓이 240 해서 얼마 나오느냐? 340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25, 26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우고 자, A하고 B값 일단 한번 먼저 구해볼게요. 자, 전개도, 원뿔의 전개도를 살펴보니까 밑면은 원이에요. 원인데 반지름이 4예요. 따라서 B값이 얼마가 된다? B값 4가 된다. 자, A값은 얼마가 되느냐? A값은 부채꼴의 반지름인데 걔는 원뿔의 모성 길이랑 똑같으니까 A는 7이 됩니다. 자, 26번 보면 원뿔의 전개도에서 밑넓이 먼저 구해보래. 밑넓이는 원넓이잖아요. 원, 반지름이 얼마인? 4인. 반지름 4인 원넓이기 때문에 우리 원넓이 이제 쉽게 할 수 있지. 그치? 반지름 4니까 밑넓이는 4, 4, 16파이가 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아까 옆넓이 구해야 되는데 옆넓이가 뭐였냐면 부채꼴이었어. 부채꼴. 아까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쌤 뭐 쓰라고 했지? 그렇지. 두 번째 공식인 2분의 1 RL 쓰라고 했어. 근데 문제는 R은 알아요. R은 요 길이기 때문에 반지름. 7. L이 문제예요. L은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접었을 때 누구랑 만나냐면 밑면의 둘레랑 똑같다고. 밑면의 둘레. 그래서 얘는 원둘레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밑으로 다시 넘어가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밑면의 둘레, 밑면 원의 둘레랑 똑같으니까 원둘레 구하면 돼. 근데 아까 원의 반지름이 4였기 때문에 원둘레는 2파이 R이죠. 2파이 곱하기 4 하면 몇 파이가 나올까요? 네, 8파이가 나옵니다. 8파이. 자, 따라서 옆넓이는 우리 옆넓이는 부채꼴 넓이니까 방금 뭘로 구한다고 했지 얘들아? 중심각 공식 말고 2분의 1 곱하기 R이에요. R이 얼마였냐면 아까 모성 길이 7. 그 다음에 방금 호의 길이 L 얼마 나왔죠? 호의 길이 8파이 나왔어요. 자, 2분의 1 RL로 계산해주면 약분해서 4, 7, 4, 28파이가 돼요. 그래서 옆넓이는 28파이 나옵니다. 자, 이제 다 구한 거예요. 따라서 원뿔의 겉넓이는 밑넓이랑 옆넓이랑 더해주면 되니까 자, 밑넓이가 얼마였냐? 16파이 더하기 방금 옆넓이 부채꼴 넓이 28파이 둘이 더해서 몇 파이 나올까요? 그렇죠. 44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4파이 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원뿔대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A, B, C의 값 각각 구하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금방 구하니까. 자, 일단 A의 값은 위에 있는 작은 원의 반지름. 그래서 A는 얼마가 된다? 3. 자, B의 값은
전체 모성 길이 10에서 요 점선 부분 5cm를 빼면 되니까 10에서 5 빼면 여기 얼마 될까요? 그렇지, B는 5가 되겠죠. 자, C는 밑에 있는 큰 원의 반지름이니까 얼마가 될까요?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 3, B는 5, C는 6입니다. 자, 옆으로 가서 28번 풀어보면, 자, 원뿔대의 전개도에서 여러분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풀세요. 자, 큰 원의 넓이 먼저 구해보세요. 아까 큰 원의 반지름이 얼마였냐면은, 큰 원 반지름은 밑에 있는 밑면 큰 원 반지름 6이었어요. 큰 원의 넓이는 66의 몇 파이? 36파이. 자, 작은 원은 아까 작은 원 반지름이 얼마였더라? 3이지, 3. 그러니까 파이 r 제곱해서 3, 3은 몇 파이? 9파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요게 문제야. 옆넓이 구하는 거. 자, 얘는 큰 부채꼴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 넓이를 빼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다시 보면 이 큰 부채꼴 넓이에서 작은 부채꼴 넓이를 빼면 돼. 우리 어떻게 돼 있으냐? 원래 이렇게 원뿔이었으니까 이 큰 부채꼴에서 이 작은 부채꼴을 어떻게 해주면 될까? 빼면 돼. 넓이를. 그래서 부채꼴 넓이를 2개 구해서 빼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거는 이 호의 길이라고 그랬어. 그럼 호의 길이 이 그림에서 선생님하고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자, 요 길이, 요 밑에 있는 요 길이. 요 길이는 이 밑에 있는 큰 원, 밑면의 둘레랑 똑같이 우리 다시 접으면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둘레는 반지름 6이니까 6이 12파이가 되고 자, 요 위에 있는 호의 길이는 이 위에 있는 작은 원의 둘레랑 같으니까 반지름 3인 원의 둘레는 3이 몇 파이가 되느냐? 6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구해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큰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큰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 넓이 2분의 1 RL로 푼다 그랬지. 큰 부채꼴의 넓이는 그럼 2분의 1 곱하기 R이 얼마였냐면 아까 모성 길이 10, 반지름 10, 부채꼴의 반지름 10 곱하기 방금 호의 길이 얼마로 구했죠? 12파이 구했죠. 따라서 얘는 얼마 돼요? 약분하면 60파이가 되고요. 자, 작은 부채꼴 넓이도 똑같이 2분의 1 RL로 푸는데 R이 5였고 L이 방금 우리 구했지 호의 길이 6파이였어요. 따라서 약분하면 5, 3, 15파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큰 부채꼴 60파이에서 작은 부채꼴 15파이를 빼주면 돼요. 자, 60파이, 15파이 빼니까 몇 파이 나올까요? 네, 45파이 나옵니다. 따라서 원뿔대의 건널비는 밑넓이 합해서 옆넓이 더해주면 돼요. 그쵸? 자, 밑넓이는 위아래 2개 있었어. 아까 큰 원, 작은 원 2개 있었으니까 얘는 36파이 플러스 9파이 플러스 방금 옆넓이 얼마 나왔냐면 45파이. 둘이 더하면 다 더하면 몇 파이? 90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90파이 제곱 센티미터입니다.